여러분, 최근에 동네 금은방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하신 분 계실 겁니다. 어머니가 오래된 은반지 하나 팔러 동네 금은방에 들렀는데 주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요즘은 물건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사주던 분이 망설이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도 아니고 은인데 왜 금은방에 은이 없다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은 적립식 통장을 가입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한도가 생겼다더라. 실물 은화를 사려고 조폐공사 쪽에 알아봤더니 품절이더라. 지금서 도매상이 단가를 갑자기 올렸다더라. 뭔가 이상합니다. 왜 이럴까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은 가격은 2020년 이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량은 줄었습니다. 이건 시장의 법칙이 무너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만약 여러분이 은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가격이 오른 거겠지? 조금 있으면 내리겠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장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 재무팀과 금융권 원자재 분석 업무를 합쳐서 35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산관리와 원자재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기업 구매팀에서 원자재 조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달러가 부족해서 수입 물량이 하루아침에 끊기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혹시 은이나 귀금속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삼성이 은을 싹쓸이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이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금속이 됐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돌반지, 은수저, 귀걸이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은은 귀금속이고 장신구 만드는 금속이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소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3가지입니다.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배운 게 있습니다. 원자재의 중요성은 그게 쓰이는 산업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철강, 구리, 석유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반도체 하나를 만들 때 회로를 연결하는 본딩 와이어에 은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을 만들 때 전기를 모으는 전극에 은 페이스트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접점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 태양광 발전기, 이 모든 것에 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은의 총량은 약 32,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산업용으로 쓰이는 양이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태양광만 따져도 한 해에 약 3,000톤 이상이 소비됩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에 약 20g의 은이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은 생산량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이나 구리처럼 단독으로 채굴되는 게 아니라 아연, 납, 구리를 캐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57세 자영업자 이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년 전부터 은에 투자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금속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요즘 뉴스에서 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사야 할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은을 보유하고 계신 건 잘하신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물량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이 왜 중요해졌는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실제로 어떻게 은을 확보하는 걸까요? 제가 재무 현장에서 일할 때 대기업들이 쓰는 구매 전략 중에 오프테이크 계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래 생산물을 미리 사놓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광산이 아직 개발 중인데 나중에 네가 캐낼 광물을 지금 계약해서 내가 미리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광산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팔지도 않은 물건을 미리 팔 수 있으니 좋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공급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고요? 이렇게 대기업이 수년치 물량을 미리 잠가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 일본의 대형 전자기업들이 히토류를 이 방식으로 대거 선점했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미사일 유도장치,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희소금속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 광산과 장기 계약을 맺어서 수년치 재고를 확보해놨습니다. 나중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규제했을 때 일본 대기업들은 별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리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집geb탄을 맞았고요. 삼성이 지금 은에 대해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공시를 보면 원자재 재고 자산이 수조 원대에 달합니다. 이 안에 은도 포함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은 본딩 와이어, 태양광 사업에 들어가는 은 페이스프, 이것들을 삼성은 단기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대량으로 사들이는 겁니다. 45세 중소전자부품 업체 사장 박 대표가 지난달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거래처에 납품할 부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은 원자재를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매상에 물어보니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계약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고 했습니다. 박 대표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기업은 다 사가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박 대표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삼성의 자원 요새 전략의 실체입니다. 삼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남으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 같은 서민에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경제란 연결된 것입니다. 대기업 원자재 독점이 나와 무슨 관계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 때 제가 배운 게 바로 이겁니다. 경제위기는 항상 누군가의 독점 혹은 쏠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반드시 제일 약한 곳부터 시작됩니다.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은을 대거 선점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는 은의 양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르면 중소기업이 같은 물량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납품 단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직원 임금을 줄이거나. 납품 단가를 올리면 대기업이 거래를 끊겠다고 합니다. 결국 직원 임금이 동결됩니다. 임금이 동결되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이 어려워집니다. 그 자영업 중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당시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당시 제가 상담하던 중소기업들 중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니 만년 만에 새 곳이 문을 닫는 것을 봤습니다. 사장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구조가 그들을 삼킨 겁니다. 지금 서울 시내 귀금속 거리에서 소매상을 하시는 최 사장님이 있습니다. 61세입니다. 15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최근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도매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은 한 돈 팔면 3,000원이 남았는데 지금은 500원도 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최 사장님은 이게 대기업 탓인지 세계 경제 탓인지 아니면 자기가 뭘 모르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최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셨던 겁니다. 이 구조를요. 대기업의 선점 전략이 중소기업 원가를 올리고 그게 결국 소매상 마진을 갉아먹는 이 연결고리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구조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삼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은 사실 후발주자에 가깝습니다. 이 자원 요새 전략은 이미 전 세계 대기업들이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테슬라를 보십시오. 테슬라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 광산회사들과 직접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기 훨씬 전부터 미리 계약을 해놨습니다. 중국의 BRD는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 세계 배터리 광물 광산을 직접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수소 관련 희소금속을 수십 년 전부터 비축해왔습니다.
제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줄이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석유를 미리 비축해 놓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리 준비한 나라는 버텼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은을 비롯한 산업용 금속 시장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은 정년의 7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을 원광석에서 쓸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작업의 70%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 은 수출을 규제한다면, 만약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은 이 리스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들이는 겁니다. 최근 저한테 찾아온 62세 강 씨가 계십니다.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셨습니다. 노후 대비로 은에 투자하려고 알아보시다가 시장이 너무 복잡하다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강 씨는 삼성이 은을 싹쓸이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나 같은 일반인은 은을 살 수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 씨, 살 수 있습니다. 단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열의 여섯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기업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구조를 알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량이라도 실물은을 분산 매수하는 방법을 알아두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달러든 금이든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시장을 선점한다고 해도 개인이 소량씩 분산해서 매수하는 건 가능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귀금속 적립식 통장을 활용하시거나 실물 은화를 소량씩 매수하시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200g짜리 은발을 조금씩 사두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달 20만원, 30만원씩 적립식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사고 내릴 때도 사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본인의 자산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은을 단 1g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번 달부터라도 소량씩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 같은 대기업의 공급망, 수혜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직접 은을 사기 어려우시다면 은을 대량으로 쓰는 기업의 주식이나 관련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ETF들이 있습니다. 은 가격이 오를수록 이 기업들의 수익도 올라갑니다. 대기업이 더 많이 사들일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 상승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대기업 전략을 적으로 보지 말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 자산의 10%에서 20% 이내로 원자재 관련 자산을 편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시를 읽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35년을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보는 공개돼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어떤 원자재를 얼마나 사들였는지, 재고를 얼마나 쌓았는지 이건 분기 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부르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삼성전자, 삼성 SDI의 분기 보고서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재고 자산 항목을 보면 이 기업들이 무엇을 얼마나 비축하는지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특정 원자재 재고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면 그건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만 보는 정보가 사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자료라는 게 이 시장의 아이러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성이 은을 싹쓸이하는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라는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테슬라도, 비아디도, 토요타도 같은 방식으로 자원 요새를 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같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 투자자들이 구조적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산을 지킬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 지나칠 것인가? 삼성이 싹쓸이 한다는 말에 분노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을 읽고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은행 앱을 열어서 귀금속 적립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트 사이트에서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차이가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유튜브 설명란. 금은방에서 은을 팔려던 사람이 물량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격은 2020년 이후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정작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은 줄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에 은 20g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연 정년의 70%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소전자부품 업체들은 은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납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금속이 귀걸이에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통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삼성이 수조, 원어치 원자재를 비축하는 방식, 그 구조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